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고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가 4세대 카니발을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3세대 모델이 출시된 지 6년 만이고 기존에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었던 모델인데도 이렇게 더 멋진 디자인으로 돌아왔죠. 근데 조만간 조금 길게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구석구석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카니발의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그릴, 헤드램프, 전체적인 프로포션,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그릴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릴은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하는 형태를 굉장히 정직하게 표현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 4세대 카니발에서는 굉장히 과격하고 웅장하고 뭔가 기형학적인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얼핏 보기에는 카니발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디자인도,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카니발에만 적용을 하기에는 약간 아까운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헤드램프도 약간 독특하게 들어갔는데요, 음악의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장의 박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형태가 들어간 주간 주행등이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방향지시능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재밌는 이 그래픽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끝에서 시작을 해서 차 앞쪽을 쭉 이어주는 이 크롬 라인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차가 워낙 큰 차인데 굉장히 넓어 보이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큰 차를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재밌는 요소도 되는 거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된 9인승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범퍼 하단에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은 SUV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을 해 놓은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요소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엄청나게 잘 달리는 차도 아니고 그런 성격의 차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닛에다가 이렇게 깊은 라인을 두 개를 적용을 해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에서는 예전에 위장막차에서 봤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필러에서 시작된 크롬의 라인이 뒷모습을 쭉 감싸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테일램프 역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길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테일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앞쪽에 헤드램프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자감, 리듬감이 있는 이 테일램프 LED 바가 적용이 되면서 한층 더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죠. 분명 이 차는 패밀리밴인데 패밀리밴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쓸 수 있는, 특히나 요즘에 인기 있는 차박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디자인을 이끌고 가려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박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부분이 들어오고, 후진등은 이 아랫부분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딱 나눠진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카니발 레터링 역시 좀 기존에 들어가던 카니발 레터링과는 다르게 멋지게 휘날린 필기체 라인이 들어간 것도 특징이고요. 거기다가 범퍼 하단에 이렇게 인적이 플레이트도 굉장히 넓게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만든 것도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 아래쪽에 굉장히 넓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누르기에는 굉장히 편한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넓게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 차는 9인승 모델이거든요. 예전에 3세대 모델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처럼 이 사열은 사실상 앉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열이 펼친 형태인데, 안쪽을 보면은 사열의 무릎 공간은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사열은 실제로는 앉는 공간이라고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접어서 수납 공간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차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7인승 모델도 있기는 한데 7인승에 비하면 트렁크가 조금 더 좁기는 해요. 그런데 6명이 타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거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니발의 묘미는 또 옆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기아자동차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긴 차기 때문에 D필러까지 있어서 이 부분이 끝이 아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은 차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C필러에 해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C필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 오돌도돌한 3D 같은 그래픽을 적용을 했어요. 실제로 적용이 된 부분인데, 여기 상당히 차를 스포티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포티하고 역동적이고 더 넓어 보이고 와이드한 이런 재밌는 인상을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 카니발, 3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뒷문이 열리는 레일하고 캐릭터 라인하고 층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이 끊기는, 두 개의 선이 뻗어나가는 약간 이질적인 그런 모습도 약간은 있었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그동안엔 넘어갔는데, 이번 4세대 카니발에서는 캐릭터 라인과 요 뒷문이 열리는 레일을 그대로 이어놨습니다. 덕분에 차는 조금 더 말끔해졌고 더 세련돼졌으며 더 길어 보이는, 중간에 깨지는 것 없이 다 길게 이어지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디자인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카니발이 다른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슬라이드 도어 아닐까 싶습니다. 손잡이를 한번 당겨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쭉 펼쳐지는 이 슬라이드 도어. 우리나라에서는 코란도 투리스모가 비슷한 이미지로 차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차는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고 양쪽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열리는 도어 형태를 취하면서 이런 면에서는 카니발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수입차로 넘어가면 비슷한 컨셉이 있기는 합니다. 토요타의 시에나나 혼다의 CR-V나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문이 열리는데, 최대 9명까지 이렇게 여러 명, 그러니까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옆으로 문이 슬라이딩으로 열릴 수 있다. 이거는 상당한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점은 그대로 유지를 했죠. 닫는 방법은 도어 손잡이를 한 번 더 당겨주거나 실내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우선은 요거를 당겨서 닫아보도록 하죠. 바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 RX라고 하는 타이어가 장착이 됐고요. 235/55 R19, 그러니까 19인치 휠이 장착이 됐습니다. 크게 강조를 하진 않았지만 살짝 들어간 라인, 도어 하단에 적용된 플라스틱과 크롬 라인을 이용을 해서 여러 지형, 오프로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지형과 조금 더 강인한 이미지, 이런 것을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이 카니발의 진짜 매력은 사실 실내라고 할 수 있는데, 9인승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5인승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일단 카니발의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타는 차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운전석을 좀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신형 카니발 운전석에서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최근에 뭐 소렌토라든가 뭐 소울, 이런 여러 차종에서 이 부분에다가 뭐 스피커의 형상과 같은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다가 조명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 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인데 묘한 그런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은색의 하이그로시 같은 패턴, 검은색의 하이그로시 같은 소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손 지문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기아 소렌토에서 봤던 그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스티어링 휠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신 현대차, 현대 기아차에서 사용을 하는 그 형태의 클러스터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기판을 선택을 하면은 여러 테마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클래식 형태라든가 이렇게 다이나믹이라든가 에코와 같은, 그리고 이제 전체 테마를 보여주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기판과 이제 AVM 모니터,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이게 길게 이어진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인데 나무와 같은 소재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소재와 함께 뭐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성품과 쭉 이어진 이런 크롬의 라인들을 직선으로 길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상당히 넓어 보인다, 이런 인상을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기아차가 계속 사용을 하는 것처럼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됐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에코, 스포츠, 스마트, 노멀, 이렇게 총 4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2개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 뭐 지갑이나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 앞에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간략한 수납 공간, 그리고 USB가 3개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개 중에서도 양쪽에 있는 2개는 충전 전용이고 가운데는
차하고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공조 장치가 이제 리어가 따로 있는, 리어 클라이메이트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이런 모습도 좀 특징입니다. 리어 클라이메이트를 누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제 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뭐 후석 대화 모드도 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석 취침 모드, 후석 공조 조작, 이런 다양한 이제 긴 모델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기아차의 이제 UI, UX가 이렇게 통일이 되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용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최근 출시된 현대차나 기아차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이라면은 새로 나온 차들에서 크게 조작에 어려움 없이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이거는 저는 반가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수석 왼쪽에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파워더 오프라고 해서 이제 이 전동 게이트를 끄고 그냥 손으로 열고 닫는 그런 버튼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드 쭉 누르고 있으면 이제 열리는 거겠죠. 이렇게 운전석에서 모든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깊지는 않은데 넓어요. 아래로 깊은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넓게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뒷좌석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9인승의 2열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어를 닫는 방법은 이제 이 부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냥 문을 힘으로 닫는 건데, 저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이 부분에 있는 손잡이를 당기듯이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도어가 잠기니까, 카니발을 타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존 카니발 오너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차 고장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에도 이 부분에 이제 그래픽으로 이런 형태가 들어갔는데 약간 3D 느낌이 나요. 아마 앞쪽도 동일하게 3D 느낌이 나게 적용이 됐을 텐데 이런 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창문은 오토 윈도우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까지 다 2열에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열에 조금 더 집중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리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어요. 지금 뭐 3열, 4열, 3열까지는 공간이 괜찮고 4열 공간은 지금 약간 미안한 수준인데, 일단 2열의 상태는 그렇게 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에 있는 곳에 이제 2열을 위한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도어 아래 저 부분이죠. 이제 도어 윈도우 버튼 아래쪽에 이제 컵홀더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아마 주로 쓰는 거는 이쪽 아닐까 싶어요. 이제 두 개의 컵홀더와 핸드폰이나 지갑, 뭐 기타 등등을 꽂을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 또 자리를 하고 있고, 카니발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제 카니발에만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렇게 220V 파워 아울렛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앞좌석 센터 콘솔이 좁은 비밀인데, 여기를 당기면은 추가적인 트레이가 나와요. 이제 이거를 센터 콘솔 확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수납 공간의 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을 열면은 안에 깊은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나온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깊고 또 안쪽으로도 깊어요. 여러모로 깊어서 상당히 넓은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2열 집중이다 보니까 2열 탑승자를 위한 공간으로 이제 앞좌석에는 조금 포기를 하고 뒷좌석에다가 이제 자리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틴시트와 같이 이제 팔걸이 양쪽에 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단계 조절이 가능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은 이 바닥의 레버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어랑 가까운 저쪽에 이 시트의 등받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으로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고요. 공조기 송풍구는 이제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열의 썬루프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과 뒤쪽이 따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뒷좌석에서 음성인식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네, 말씀하세요. 기아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로 길 안내해줘. 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장치는 이제 조수석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3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3열과 4열은 같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3열부터는 이게 넉넉하게 쓰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옆으로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는 이 덩치 큰 제가 앉기는 굉장히 비좁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덥고 힘들어요. 그리고 2열과 마찬가지로 천장에 에어컨 송풍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3열 탑승자를 위한 스피커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열 탑승자들도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시라고 이렇게 충전 포트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양쪽에 다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컵홀더와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과 마찬가지로 3열도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한 이런 팔걸이가 자리를 하고 있고, 2열과는 다르게 3열은 레버를 당겨서 등받이 리클라이닝,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열의 시트 아래에는 두 개의 레버가 있는데요. 이제 운전석 뒤쪽에 있는 3열 좌석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당겨서 움직이면은 시트를 앞, 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레버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건데, 용도에 따라서는 2열 시트를 더 넓게 침대처럼 눕혀서 가거나 수납 공간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4열 시트는 역시나 무릎 공간이 없어요. 4세대 카니발만의 문제는 아니고 3세대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부득이하게 타는 거 아니면 4열 공간을 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열, 3열의 다리 공간을 다 조절을 하면은 탈 수는 있을 거예요. 단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온갖 좋지 않은 나쁜 말이 입에서 나오면서 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억지로 탈 수는 있으나 편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니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번에는 7인승의 2열을 앉았습니다. 일단 외관이나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주로 차이가 있는 2열과 3열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에서는 이제 요 캡틴 시트 같은 요 희한한 시트거든요. 요 시트가 좀 메인이 되는데, 일단 9인승 모델하고는 시트의 형상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시트의 스펀지, 시트의 형상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좀 나는데, 일단 뭐 헤드레스트 부분도 상당히 이제 푹신푹신한 그런 소재의 스펀지가 들어가서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팔걸이도 이제 기존의 9인승과 약간 다른 형태의 팔걸이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제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손으로 조절을 해야 하는 부분은 시트 자체를 앞으로 뒤로 당기고 미는 그 정도만 이제 손으로 당기는 부분인 거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버튼일 것 같습니다. 버튼 한 번에 이제 무중력 시트와 같은 그런 형태로 시트의 포지션을 변경을 해주는 기능인데,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시트가 이렇게 변하게 돼요. 이제 셀카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불쾌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누웠어요. 누워있는 형태로 이렇게 시트의 포지션이 변경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아래 버튼을 눌러주면은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작동이 된 다음에는 손을 떼도 시트가 끝까지 원상복귀가 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종아리를 올려주는 이런 기능도 적용이 돼서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가 있고요. 시트의 착자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잠깐 안 잡은 거긴 한데 시트의 착자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편안하게 리무진처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는 이제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도 3열 시트에 앉기 위해서는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겨줘도 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묘한 기능인데, 시트를 앞뒤로 당기는 것 자체는 옆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리클라이닝,
등받이를 뒤로 넘긴다거나 하는 것들은 가운데에 전동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만약 궁금해하실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바닥에 딱 붙여서 트렁크를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밑에 그리고 뒤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펼칠 때는 먼저 이 부분을 당겨서 시트를 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당겨서 이렇게 펼쳐 주시면은 3열 시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2열 시트에 사람이 앉아 계신데 지금 충분한 공간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3열 시트는 무릎 공간에 다리 공간이 상당히 잘 나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열 시트 뒤쪽에 작은 송풍구가 있어서 이제 저 3열 탑승자를 위한 이제 다리 공간, 그리고 송풍 공기질에서도 이제 상당히 상당히 신경을 썼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3열 시트를 다 펼칠 경우에는 트렁크가 상당히 깊어져요.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위아래로 긴 물건을 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3열을 펼치고 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트를 밑에서 빼서 올렸을 때 고정을 확실하게 시켜주지 않으면 시트가 뒤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 고정은 잘 해서 시트를 펼치실 때는 고정을 잘 해야 한다는 점,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는 방법은 펼칠 때 역순으로 우선 끈을 당겨서 등받이를 접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열 시트가 고정되어야 하는 그 후크예요. 이 고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잘 고정이 되어야지, 이 부분이 앞쪽, 그리고 이 부분이 뒤쪽인데 이 두 부분이 다 고정이 잘 되어야지 안전하게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세대 카니발을 좀 살펴봤습니다. 머지않아 좀 길게 타볼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변화된 부분, 특징이 될 만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승 때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꼼꼼히 리뷰를 해볼 테니까요. 다음 시승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 필기자였습니다.